이동의 뉴스 정면성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이 시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가 이태원 글로벌 확산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일 20-30명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다시 포털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그 N차 감염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물론 코로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정대협과 정의연 이슈로 인해서 할머니 혹은 당선인 같은 키워드도 이제 포털 뉴스에 매우 이제 빈번하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의 사회면 특성을 가지는 그런 이슈들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5가지 이슈가 이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세 계속되는 것,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관련 이슈, 그리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을 했던 입주민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 예상, 그리고 전주 연쇄살인범 최신종 신상 공개 등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이슈로 뽑혔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이태원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 계속 이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죠. 네네. 4차 감염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늘 방금 뉴스도 보니까 돌잔치에서 지금 9명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크게 2가지 요인으로 좀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 그대로 그 인천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신분을 속이면서 그리고 이제 학원 간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동선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 타입에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이제 유포되던 게 이제 A형, 그러니까 주로 B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게 A형,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 있는 게 B형이고, C형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입으로 얘기하면 S타입, 뭐 B타입, G타입 이렇게 G타입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확산 중인 근데 내용이 그 이태원 클럽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던 B타입, B형이 아니라 C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언론들이 학원 강사가 그 방역 지침 어긴 것만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학원 강사발 뭐 코로나19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C형 인 것들, 그게 또 C형이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B형, 우리나라에 그전에 있었던 코로나19보다도 좀 더 확산력이 높은 그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원 강사의 뭐 신분 은폐나 불확실한 동선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손자까지 감염된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4일날 이제 그 학원 강사를 태웠었는데 그 태우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이제 그걸 알고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그 돌이된 아이가 이제 돌잔치에서 감염이 됐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이제 9명까지로 돌잔치에서 확대됐습니다. 그 확진자가. 그렇게 봤고, 그리고 학생들이 방문한 코인 노래방 방문했던 택시기사들 뭐 이렇게 해서 4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박사도 이야기 해줬습니다만 다양한 뭐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원 강사가 신분을 제대로 밝히고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동선을 제대로 얘기해줬으면 이렇게 4차 감염까지 퍼졌겠느냐. 네네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아요. 네네네. 인천시도 그 해당 강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강사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처음 역학조사 받을 때 택시 승차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이제 드러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과외 같은 것도 많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사 일을 숨기려고 그랬던 건데, 이 은폐가 학원 학생과 동료 강사 그리고 과외 학생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기 격리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거죠. 이제 그런 기회로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 4차 감염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야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박남춘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14일에 그 해당 강사에 대한 고발하겠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원 강사가 제대로만 말을 했다면
뭐 예를 들면 그 자신이 가해했던 학생, 네네. 그 학생이 나중에 뭐 교회도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차까지는 없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쓸데없는 행정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네, 여러 사람을 또 다 네.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안 걸려도 될 분들이 또 확진을 받았다. 네. 특히 저는 뭐 이 택시 기사의 손자분이죠. 네, 한 살 네. 아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지금 그 손자분도 있고 지금 택시 기사분이 두 분이 감염이 예.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올 4일 날 태우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신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계신 분은 또 사실 택시 운전하시면서 밖에다가 이제 사진 찍는 일도 하셨는데 사진 찍는 그런 또 돌잔치에서 아이들이 감염되고 지금 9명까지 지금 4차 감염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고3이 등교를 하기 시작해서 더 걱정이긴 합니다. 네. 예. 인천도 등교 첫날 바로 기가 조치가 됐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부터 고3 학생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등교하자마자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인천 경우에 고3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하면서 5개 구의 그 66개 학교들, 이 학생들을 바로 다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한 학생이 확진이 되면서 학교를 폐쇄하고 전원 귀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사태들은 있었지만 이날 전체적인 고3 학생의 등교율이 95.2%로 이제 그래도 많이 다 나온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요때 많이 나온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등교 이후에 그 실제 방역 지침이 잘 안 지켜진다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그 보도도 되고 실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에서 등교를 하고 온 고3 친구들이 이제 경험담을 올렸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한참 혈기왕성할 나이 학생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식사 때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림막이 투명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마주보고 수다 떨면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런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뭐 마스크 벗고 막 복도 뛰어다니면서 뭐 잡기 장난한다 뭐 혹은 뭐 다른 반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인 거죠. 대체로 고3 학생들도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그 아래 나이 연차 있는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등교를 하면 이게 지켜지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사실 우려되는 게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C형의 약간 더 확산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그 무증상 형태로 확산되면 진짜 그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 좀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얼마 전 주민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사망한 경비원 최희석 씨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신모 씨가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았죠?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일단 17일에 가해자인 신모 씨가 10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았습니다. 10시 반쯤에. 근데 아직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녁이나 밤 돼서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심 씨가 좀 유가족들에게 무슨 뭐 사죄라도 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유감 표명도 한 적이 없고요. 예, 유족들이 장례식장이라도 와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했더라고요. 네, 다 지금 거부하고 오늘 뭐 심사할 때도 나갈 때 기자들이 질문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이제 민변이 앞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뭐 언론의 입장에서 적절한 건지는 좀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육성으로 된 음성으로 된 유언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처벌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분의 육성 유언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법 체계 하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구속이 몇 시간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은데 되느냐 마느냐부터가 일단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 조금 살펴보면 좀 몇몇
기회도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번졌을까? 네, 일단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사건. 그럴 때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의 발단은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영상으로도 보여졌는데 경비원인 최희석 씨가 그러니까 이중 주차된 그런 구형 아반떼를 밀고 있는데 가해자인 신모 씨가 나타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월급을 주는데 머슴 주제에 왜 말을 안 듣냐. 네, 이런 식의 좀 심한 얘기를 하고 관리실에 끌고 가서 이제 회고해달라 이렇게 다른 이제 관리자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당연히 회고시키지 않고 워낙 이제 성실한 분이니까 그럴 일 없고 그러다가 또 4월 27일에 또 다시 마주쳤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 마주쳤는데 경비실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최희석 씨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어떻게 보면 요게 지금 핵심적인 그런 논점이 되는 건데 요때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치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다음 날 폭행 혐의를 고소를 합니다. 이제 심 씨를 고소했는데 근데 오히려 심 씨가 뭐 자기도 다쳤다 이러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5월 3일에 또 최희석 씨를 또 폭행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입주민들이 말리고 그때 이제 폭행이 중단됐는데 이때 그 심 씨가 오히려 다음 날 나 옛날에 허리 디스크였는데 이것 때문에 나 더 다쳤다. 지금 후유 진단 장애서를 좀 만들어서 왔거든요. 장애 진단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최희석 씨가 그때 이제 못 참아서 사실은 먼저 1차 시도를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근데 옥상에 올라갔다 문이 잠겨서 그 주민들이 오히려 그걸 보고 놀라서 이제 모셔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다시 오히려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변호사도 이제 선임을 해줍니다. 주민들이 그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때 좀 잘 대처했으면. 그때 좀 빨리 또 경찰이 대처했으면 어떨까 싶은 것도 있는데 그때 선임도 시켜줬는데 이 와중에도 또 하필이면 또 가해자가 또 전화를 해서 죽여버리겠다, 묻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월 10일에 고인이 이제 자살을 하시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뭐 아까 뭐 진단서 떼준 것도 좀 그렇지만 그 경찰이 빨리 수사를 했으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상해가 있고 뭐 쌍방 폭행이 있는데 자꾸 이제 쌍방 폭행을 들이대면서 이 최희석 씨를 되게 압박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법의 적용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이 극단적 선택을 막을 기회가 있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 겁니다. 또 이 전주 연쇄 살인사건 가해자인 최신종 신상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신종과 관련해서 지인들의 경험담이 기사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놀랍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우리 언론 보면 특히 범죄자 과거를 다룰 때 가끔 이제 온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쪽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뭐 이번 같은 경우 최신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씨름 꿈나무였다던가 뭐 전국체전에서 세체급 석권했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인물들의 일대기를 다 알려줄 필요가 있나 싶은 분도 있고 예전에 N번방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모범생 이렇게 묘사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댓글을 보면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의 댓글이나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N번방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모범생이 아니라 그 성도차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별명으로 좀 불리곤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신종 과거에 대해서도 원래 언론이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유튜브의 그 지인들이 공개를 하면서 다시 이것들이 기사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도 맨날 후배들 때렸다라는 폭행 전력, 뭐 산에 데리고 가서 패고 그냥 새벽에 두고 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인들이 보면 살인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뉴스가 다뤘던 것들이 최신종이 최근 1년 동안 연락한 여성이 1148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행적이 묘연한 여성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여죄 가능성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 엄청 큰 범죄자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어제까지 조사에 따르면 이제 대충 또 대부분 또 연락이 되고 아직 이제 44명 정도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여죄가 있다고 아마 경찰도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뭐 2명이나 잔인하게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도 당연히 붙었을 테고 1148명 중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0여 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한 44명 정도 나머지도 연락이 됐고. 네, 나머지 연락이 됐습니다. 뭐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최시종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도 분노한다고 있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보도들에서도 이제 정보를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최신종 같은 경우 전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제 강간을 해서 2012년에 협박과 특수 강간의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에 근데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절도로 6개월간 수감은 또 절도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딱 이 기사를 보면서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버와 다음 포탈 18개에서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11,000개 정도의 댓글을 봤더니 판사라는 단어가 세 번째 비중으로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판사가 집행유예로 풀어졌냐 이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형이 첫 번째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판사면 매우 높은 순위거든요. 그리고 예. 심지어 최신종이라는 이름도 5번째였으니까 엄청 많은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2012년에 특수강간을 저지르고 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2명의 희생자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가장 많은 공감순 첫 번째로 받은 8,0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강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 이것 좀 비판하고 판사도 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두 번째,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역시 다 판사에 대한 비판이고, 뭐 사이에 세네 번째 정도만 이제 사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댓글에서 판결, 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게 근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제 이 보도 자체에서 만약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로 비판했으면 약간 뉴스 따라서 가는구나 싶겠는데, 사실 뉴스에서는 이 사건만 객관적으로 언급하지 판사 비판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네티즌들이 그 뉴스만 보고서도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위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윤미향 씨 논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 다음 그 원래는 진보 보수에서 좀 갈리는 성향이 있는데 네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성향의 댓글 달린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게 드러나지 않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쪽에서는 그래도 윤미향 당선자를 지지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상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친일, 뭐 아베와 가깝거나 일본의 그거에 돌아나는 거다. 라고 하는 식의 내용들이 또 굉장히 강렬한 반응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른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댓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면서 입장들을 조금 바꾸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전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들 전개에 따라서 조금 입장을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직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또 검찰이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또 사실은 반검찰적인 정서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또 맥락을 좀 좌우하고 예.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다음 포털에 올라온 그 윤미향 관련 기사에서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3가지 댓글이 다 부정적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두고 보면 알겠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옵니다.